영업사원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영업사원의 역할, 영업사원의 임무, 이게 뭘까요? 영업사원의 역할, 회사하고 판매, 임무. 역할은 뭐고 임무는 뭘까요? 역할은 판매라고? 소비자와 회사와 연결관계. 뭐라고? 소비자와 고객과 회사와 연결관계.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영업사원의 역할. 우리 상품을 잘 알고. 자, 사장이 이 회사의 상품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팔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업사원을 고용한 거예요. 자, 영업사원이 뭐 하라고? 자, 각각의 정해진 지역에서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고객을 만나러 가서 우리 상품을 팔으라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상품을 잘 팔게 하기 위해서 회사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상품 광고도 해요. 자, 그러면 기업에 문의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이 찾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찾아가서 뭐 해요? 경쟁사들이 5개, 10개가 있는데 그 경쟁사들의 영업사원들보다 더 잘 설명해서 이 고객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 오는 거죠. 영업사원의 역할은 이제 이걸 전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는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건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땅을 따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저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비행기가 저 지역에 저 적군들이 많은 저곳에 용단 폭격을 막 해요. 대포가 대포를 막 쏴요. 초토화를 시키죠. 마지막에 뭐예요? 보병을 투입해서 소총수가 투입이 돼서 착착착착착 진행해서 이 고지에다 깃발을 딱 꽂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영업을 얘기할 때 전쟁터의 상황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업사원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전쟁하고 비교를 한다면 소총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TV 광고는 뭐예요? 용단 폭격이에요. 오케이. 판촉물을 뿌리는 건 뭐예요? 대포를 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놓은 상태에서 뭐 한다고? 우리 소총수들이 가서 고객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서 자, 판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역할은 뭐 하는 거라고? 소총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영업사원이 몇 명 있어요? 우리 프라임에셋에는? 오케이. 10,000명의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10,000명이 담당하는 지역이 있어야 정상인 거야, 원래. 중소기업이나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담당하는 지역이 있죠. 자, 그런데 내가 가서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김기철이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프라임에셋의 영업사원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했어요. 자, 김기철이를 기억해요, 못해요? 뭘 기억해요? 프라임에셋을 기억하죠. 그래서 영업사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사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업할 수 없으니 이 지역에서 너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회사의 대표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은 내가 하고 다니는 행동, 내가 입고 다니는 복장, 말투 한마디 한마디가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회사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자세와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한가요? 전문가적이냐 비전문가적이냐 이것이 회사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역할은 뭐고? 소총수 역할. 두 번째 역할은 무슨 역할? 회사 대표자의 역할. 세 번째는? 자, 그럼 고객을 만나러 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제일 본질적인 일은 뭘까요? 이 고객이 영원한 고객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회사로 경쟁사로 옮겨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판매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판매하는 사람이. 왜 그렇죠? 더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영업사원이 해야 되는 역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제 고객하고 친구 같은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됐어요. 자, 경쟁사에서 영업사원이 와서 우리 거 써, 우리 거 써 하면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경쟁사의 영업사원들이 와서 쓰라고 하면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 경쟁사의 제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영업사원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고객과 관계를 뭐하고? 잘 만들고 유지되게 하는 역할. 중요한가요? 제가 그 세계적인 회사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벡톤 디킨슨이라는 회사가 주사기를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병원에다가 의원에다가 주사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주사기를 제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간 매출액이 얼마냐? 6조 원 정도 돼요. 한 영업사원이 한 달에 얼마죠? 주사기를 병원에 갖다 파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파느냐? A라는 거래처에서 5억 매출이 나오고요. B라는 거래처에서 5억 매출이 나오고, C라는 거래처에서 5억 매출이 나오고, 이렇게 팔아요. 많이 파는 거죠. 자, 이 영업사원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 자, 이게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경쟁사를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영업사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고객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도록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 보험회사하고는 좀, 보험회사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런데 모든 기업에 있는 영업사원들은 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두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 때문에 거래처가 바뀌어요. 경쟁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객을 뺏어먹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지금 바이오니아라는 회사를 강의해보고 바이오 업계에 가서 강의를 해보는데, 그쪽 업계에서 영업하는 회사 중에는 제조를 전혀 안 하는데 600억, 700억을 파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뭐예요? 잘 만든 회사의 상품을 가져다가 자기네 거래처에 갖다 팔아요. 근데 600억, 700억을 팔아요. 매출이 줄지 않아요. 왜 안 줄을까요? 관계 형성을 잘 해놓으니까. 자, 이 회사는, 많은 회사들이, 바이오 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 회사에 갔다가 우리 상품 좀 팔아주세요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럼 잘 만든 상품을 넣잖아요? 이 회사에서 뭐 하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팔아줘요. 그럼 매출이 얼마 나온다고? 100억, 200억이 나오는 거예요. 말 되나요? 그럼 저 회사의 자산은 뭐예요? 고객이죠. 자, 고객과 관계를 잘 만들어 놓고 유지한 것 때문에 이 회사는 먹고 사는 거죠. 맞습니까? 네. 돈은 누가 번다고요? 이 사람이 벌죠. 제조하는 회사는? 제조마진? 조금 버는 거예요. 벡톤 디킨슨 같은 회사가 6억씩 그 주사기를 판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전 세계 시장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국내 회사들이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팔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BD 그 회사가 아니면 아예 주사기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웬만한 병원들은 다 벡톤 디킨슨의 주사기를 다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기존의 영업사원들이 아주 관계를 끈끈하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거래처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려면 뭐 해라? 유통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통을 장악하는 본질은 뭐다? 영업사원들이 끈질기게 찾아가서 사실은 관계를 잘 도모하면
잘 유지가 될 수 있죠. 제가 보기에 김건우 선생님 그런 일은 딱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약에서 업종을 바꿔야 돼. 그것도 영업은 영업이죠? 오리지널 영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제 관계를 잘 만드는 영업. 그런 거 참 잘할 스타일이에요. 가서 관계 잘 만들고 뭐 서빙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거 참 잘할 것 같아. 술 같이 마셔주고. 술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성향적으로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방문 판매하는 업종은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근데 방문 판매 업종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고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놓으면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고객이 창출되고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객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잘해줘야 된다. 영업사원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 능력이라고 봐요, 저는. 말 잘하는 능력보다. 말은 차라리 못하는 게 더 좋다. 공감하세요? 네. 우리 정식한 이사님처럼 말을 못하는 게 좋다. 제가 보기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좋다. 오케이. 자, 결국 기업이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한다? 영업사원. 그러니까 회사 발전의 원동력인 거예요. 영업사원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영업사원은 이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영업사원의 임무는 뭘까요? 영업사원의 임무는 뭘까요? 첫째, 판매. and 수금. 판매 잘하고 수금 잘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이제 거래처를 관리하는 데는 한 달, 두 달 외상을 주거든요. 판매를 잘했는데 수금을 못하면 이게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이제 판매를 잘했던 사람이 회사에서 막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IMF가 터지거나 코로나 사태 같은 게 터지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영업 잘하던 사람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관계형 수는 자, 이 업체가 지금 3개월치를 미뤄달라고 해가지고 3개월치를 제대로 못 받았어. 수금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연기를 해주다 보니 쌓여있는 금액이 20억이 돼버렸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사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죠? 이 영업사원이 어떤 사람이 돼요? 회사에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업사원이 잘해야 되는 임무는 뭐다? 판매 잘하는 거, 수금 잘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임무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임무는 판매 및 수금을 잘하는 거. 두 번째 임무는 뭐예요? 두 번째 임무. 영업사원 잘해야 되는 게 뭘까? 자, 고객 관리 잘하는 거. 자, 고객이 그런 계약 거래처들이 있어요. 한 달에 5억을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고요. 자, 한 달에 1억을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있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있어요. 누가 꼬장꼬장 할까요? 1,000만 원짜리 거래해주는 고객이 꼬장꼬장 할까요? 요구하는 게 많은 데가 어딜까요? 5억어치 물건을 써주는 거래처가 따지고 뭐 이거 해달라라는 경우가 많을까요?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주는 업체들이 이거 해달라가 많을까요? 자, 큰 거래처가 요구하는 게 많겠죠. 많이 거래해 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영업사원은 1,000만 원어치 거래해 주는 거래처는 가면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편하게 대해줘요. 그런데 5억을 팔아주는 거래처는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럼 영업사원은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그래도 5억원짜리 가야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는 건 어디로 갈까요? 아이고, 기철아 왔냐? 일로 와. 밥 먹으러 가자.
아이고, 임마, 오늘 제끼고 나랑 막걸리 한잔해. 아주 친하게 막걸리도 사주고, 같이 땡땡이도 까는 거지, 뭐, 이러고서 한다고. 어디 가고 싶을까? 당구 한 판 치자고. 어디 가고 싶을까? 1,000,000원짜리 가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5억짜리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이 뭘 잘해야 된다? 두 번째 임무. 고객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서 고객 관리를 정밀하게 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영업사원의 두 번째 임무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자, 지금 판매가 잘 되면 끝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미래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활동이 더 중요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미래의 판매량이 늘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응? 판로 개척? 기존 거래처에 가서 자, 미래에도 판매를 우리 제품을 계속 써주게 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사후관리라고 하지 않아요. 미래의 판매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활동. 이걸 뭐라고 그러지? 판매 촉진이라고 해요. 자, 판매 촉진이라는 게 있고 판매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촉진은 단기적인 방법이고 지원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인 방법인 거예요. 자, 촉진은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프라고 합니다. 이제 커스터머 프로모션이라고 하고 커스터머 헬프라고 합니다. 지원은 장기적인 거, 촉진은 단기적인 거. 촉진은 뭘까요? 자, 이만큼 물건을 사주시면 100개를 사주시면 우리가 10% DC를 더 해줄게요. 이거 10% DC를 더해주면 물 파는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이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활동이 판매 촉진 활동이죠. 판매량을 늘리는 활동이니까. 오케이? 자, 지원은 뭐예요? 자, 이 거래처에 갔더니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내가 뭐 도와준다거나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뭔가를 서비스해서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 오케이? 자, 이것을 지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필요할까요? 영업사원은 결국 판매 촉진과 지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미래의 판매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중요한 임무 맞죠? 오케이. 자, 네 번째 임무는 뭘까요? 영업사원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기철아. 영업사원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판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 내 제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응? 내가 판매하는 건 너무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라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달하는. 뭘 전달해? 우리 상품을 고객한테 제대로 설명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품 지식을 고객한테 전달하는 것.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작다? 자,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작다? 오케이. 자, 보세요. 그냥 막 설명하는 거하고 이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맞추어서 제품을 전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품 지식을 잘 전달하면 이야, 이 제품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었어? 어이, 그러면 써야지. 오, 내가 소개해 줄게.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품 지식을 잘 전달하면. 이해되십니까? 영업사원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상품 지식 전달. 상품 지식을 잘 전달하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한 임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설명해라?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FAB라는 방식에 맞추어서 설명하면 차원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고객한테서 기억이 나게 할 수 있고 고객이 입소문을 내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잘
잘 설명해놔야 입소문이 나요. 입소문이 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고객이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임무, 영업사원의 마지막 임무. 자, 네 번째가 제품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임무는 뭘까요? 영업사원이 고객을 만나러 가서 제일 많이 해야 될 일은 뭘까? 뭐라고? 그럼 판매 수금에 들어있잖아. 소개받는 거? 그 판매 촉진 지원을 하면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사실은 고객의 정보를 잘 듣는 거. 자, 우리 회사가 잘못하는 점이 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를 잘 듣는 건 필요할까요? 이거를 제대로만 잘 듣는다라고 하면, 자, 이 고객들이 한 얘기를 취합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사에 보고 있는 자, 회사에 이 정보를 잘 모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상품을 잘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보를 수집하는 거 필요해요? 네. 오케이. 또 수집만 하나? 자, 지금 업계 동향이 어떠어떠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방법들을 써라.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건 필요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회사가 어떤 거래처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서 매출이 이만큼 늘었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 정보를 내가 A라는 거래처에서 이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거래처에 갔을 때 이런 걸 알려주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A라는 거래처는요, 이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올랐어요. 사장님도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장님, 그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근데 맨입으로는 못하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뭐 하는 일이에요? 이게 고객을 지원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업사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정보를 수집하는 일,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 자, 이것까지, 이 5가지 임무를 잘 수행해야 훌륭한 영업사원인 거라는 거예요.